일제히 방향을 바꾸는 철새처럼 서리빨이 칠 때쯤이면은 그 50명도 넘는 낯선 손님들은 남행열차를 탄다고 했습니다. 그리곤 황토길. 가난이 맨살을 드러낸 그 황토길을 따라 그들은 소문도 없이 불쑥 나타났습니다. 공마단이 왔다. 사카스가 왔다. 1년 12달을 아무리 꼽아보고 셈해봐야 흙바닥에서 뭉개는 것 외에는 다른 놀이가 없었던 아이들은 하얀 말 엉덩이와 예쁜 사카스 아주머니의 치마폭 뒤를 진종일 쫓아다녔습니다. 공마단 구경값이 있을리 만무했던 부항으로 누렇게 찌든 그때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는데 10살짜리 계집아이 고개사는 외주루이를 펄펄 날아다닌다더라. 식초를 매일 마셔서 몸이 솜처럼 부드럽다고 하더라. 주어들은 풍문을 멋대로 부풀려 떠버리고는 했는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아이들 입술에서는 침이 말랐습니다. 30 몇몇 해 전의 그 밤, 들킬까봐 겨우 찾아낸 틈새에선 까만 점이 돼서 소녀가 공중을 날았고 울음이 터져버린 것처럼 나팔 소리가 천막을 울렸습니다. 그러나 떨어진 무명옷에 콧물을 훌쩍였던 아이와 같이 한 겹 천막 속의 그들도 없고 굶주리고 춥고 고달픈 삶은 매 한 가지였습니다. 태백산 어느 줄기에서 태어나 물려받은 것은 아버지의 매질과 술주정과 그리고 벼 몇 섬의 빚. 가진 것은 하염없이 올라가도 여전히 남아있던 나무봉과 그 모질었던 운명 같은 재주. 재주 하나로 그 가난의 사이를 떠돌아다녔던 시대는 유랑의 시대였습니다. 따슨 밥에 나무 문패라도 걸린 판잣집이 소원이었던 처녀 고개사. 나무봉을 걸치고 그 위에서 버렸던 몸짓이 가슴에 저리도록 안쓰러워서 고쟁이에 찔러두었던 100환짜리 지폐에 마침내 손이 갔던 할머니. 가만히에서 일어나 어린 것에 두 손을 잡았던 할아버지 심사처럼 어느새 붉기 없는 천막 안은 마침내 흐느낌의 난장이 되곤 했던 그 유랑의 시대. 그때를 아십니까? 각다귀가 극성을 부려도 공마단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여름이 나았습니다. 넉살 좋은 분내가 장터를 향해 한바탕 사설을 늘어놓으면은 막걸리 출염하러 나왔던 할아버지들이며 보찜을 진 할머니들이 335 짝을 지었습니다. 매표소 앞에 길게 늘어선 관객들을 보면은 악사 아저씨의 오므린 입에서도 불끈 힘이 솟곤 했습니다. 여름이면 시원한 강변 모래밭이나 대초로 떠나는 차부 옆에 천막을 치고 짧게는 한 달, 길게는 2달씩 이 집 식구들은 나팔을 불고 공중을 날았습니다. 나이 어린 고개사,
외줄 타는 누나 고개사, 공중 그네를 타는 형, 또 손님을 모으고 횃불 제주까지 부리는 난장이 누나와 형, 그리고 무대를 가설하고 밧줄을 치는 후견 아저씨. 성은 달라도 이 사람들은 한 식구였습니다. 한 가닥 줄에 목숨을 걸고 함께 걸어야 했던 이들은 피부치 이상의 운명으로 묶여 떠돌았습니다. 이들이 내뱉듯이 말했던 천막팔자. 그 천막팔자에도 호시절은 있어서 해방을 거쳐 6.25 전쟁까지 구경거리의 본사는 곧 공마단이었습니다. 굉장했습니다. 이 화류계 여자들이 보통 보면 이 술집에 5, 6사람 있지 않습니까? 개인 1대1은 상대를 못하니까 자기 집에 어떻게 모셔서 참 술이라도 같이 한잔하고 같이 그 얼굴을 보고 대화를 할 수 있느냐. 쉽게 말해서 요사이 인기 스타죠. 그때 그게. 그래서 굉장히 참 에피소드도 많고 때로는 그 재벌 딸들이 참 그 사랑을 느꼈는데 그 부모들이 서커스단 배우다 이래가지고 안 된다 이래가지고 참 눈물도 흘리고 그리고 출세하거든 오느라. 제주도에서부터 부산, 서울, 평양을 거쳐 북으론 만주까지 공마단은 천리마를 앞세운 듯 그렇게 누비고 다녔으나 그러나 전쟁의 화염은 공마단의 천막과 함께 그 명성도 불살라버렸습니다. 부모를 여인 고만고만한 아이들. 그나마 한술밥을 찾아 먹을 곳은 공마단이었습니다. 밥 한 사발을 위해서 또 한 사발의 밥값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은 나무봉을 올랐으며 벼랑의 끝에 선 기본으로 이를 악물고 외줄을 탔습니다. 그래가지고 맞기도 많이 맞고 참 고역을 많이 치렀어요. 그리고 이제 배우고 나니까 좀 덜했지. 처음에는 말도 못해 고생했지. 11살 먹어서. 이 다리 여기 뼈에 앞뼈를 많이 맞았어요. 구두발라 차는 게 보통이니까.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요. 좀 나이 좀 먹고 한 30년 전이랄까 봐요. 아마 그때만 해도 30 몇 살 됐을 거예요, 제가. 그때만 해도 참 이렇게 살림하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가정에서 집 그늘고 사는 사람 보면 그렇게 부러웠었어요. 가설 무대는 돈을 버는 일터였고 밤에는 비를 가리는 천정이었습니다. 무대 아래 땅바닥을 다진 뒤 가마니를 깔고 군용 모포를 덮고 쓰러지면은 머리맡에선 풀벌레가 울었습니다. 십여 년째 꽃 같은 옷을 입고 유랑하며 노처녀가 돼버린 분내. 어디서 부모를 잃었는지 기억도 희미한 채 어디 가도 굶어 죽진 않겠다고 그 재주를 칭찬받는 10살짜리 고개사. 저 남도 땅에서 북단까지 계절을 돌고 유랑을 거듭하면서 혹은 단원이 빠져나가고 혹은 새 식구를 맞이하면서 천막 안에선 남녀의 정분이 움트기도 했습니다. 천막팔자. 그들 말대로 남녀 고개사는 함께 그네를 타다가 마침내는 유랑의 인생까지 동반해서 그래서 공마단 옆 빨랫줄에는 새 식구의 기저귀가 매년 하나둘 늘었습니다. 전쟁은 복구돼 가고 있었지만은 공마단은 거꾸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미제 라디오가 등장하고 영화관이 늘어나자 매양 꽃 같은 줄타기 공중 그네로는 손님의 구미를 끌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곡의 가수, 무용을 겸하는 1인 2역, 3역, 4역 유랑 악극단의 노릇도 시작됐습니다. 공중 그네를 마치고 돌아와선 고개사는 부랴부랴 한복으로 갈아입고 박자 틀리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인심은 후하고 또 연해서 서툰 노래를 듣다가는 준비해온 떡을 먹기도 하고 담배 피우고 잡담도 하는 한가로운 가마니 풍경이었습니다. 노래를 마치곤 또 얼른 무용복으로 바꿔야 했습니다. 이 막간을 이용해서 요마이의 나비넥타이를 맨 사회자가 임시 변통으로 관객을 웃겼고 그 사이 고개사는 숨을 돌리며 아이에게 젖을 물렸습니다. 좌 구준비라도 오는 날 손님은 없고 조물아기들이 원숭이 구경만 하는 일당 나오기는 다 글러버리던 날, 그들은 마음까지 처연해져서 막걸리 몇 잔에도 벌겋게 취했습니다. 그럴 때면은 떠나온 고향 병든 어머니의 잔기침이 떠올라 설움과 아픔이 사발잔에 녹아 흘렀습니다. 여기 그 흥행하기도 곤란했고 하니까 아무데 가서도 다 곤란하고, 그때는 뭔가 구워미 그런 것도 많이 먹었어요. 네, 반찬은 뭐 그냥 그 단무지 하나에다 그냥 뭐 시락국, 그래서 그 정도죠. 흥행이 되지 않고 장 맞아서 비가 온다든가 그러고 하면 실제가 뭐 담배 피우기도 힘들어서 객석에 꽁초도 줘서 피는 예가 많았죠. 틀림없는 사실이고, 왜냐하면 돈이 없고 흥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은 그네 안 타고 항아리 제주를 안 하는 날이 명절이었습니다. 지난 10년 손톱만치도 자라지 않은 20살 삐에로, 그리고 어린 고개사는 이때만큼은 연희 아이가 됐습니다. 손님이 들지 않는다고 단장이 끌탕을 치건 말건, 또 밧줄에 스쳐 아린 허벅지 아픔도 이때만큼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벚꽃 망울이 터지면은 화신을 따라 북상했고, 가을비가 내리면은 철새를 따라 여로를 나무로 바꿨습니다. 그러나 귀신이 고칼 노릇이라고 제주를 감탄하던 할아버지는 차츰 줄어들었습니다. 원족사만 나와선 연신을 우물거리며 구경하던 할머니도 드물었습니다. 늘 서럽고 흐느끼고 또 가진 것 없고 모두에게 안쓰러웠던 공마단 그 사람들. 닥치는 대로 옷을 걸쳐 입고 무대에 섰고 그 옷이 뜯어지면은 부랴부랴 분장실에서 꿰맸던 방랑의 시대. 그들의 흘러가는 모습을 따라 우리들의 어딘가도 따라 흘러 우리 모두가 가난의 옷을 입고 유랑하던 시대. 그들의 보잘것없는 고개라도 우리들 마음의 빈터에 무언가 채워지던 시절. 대처 사람들에게는 이 강산 낙화유수를 구성지게 부르던 남인수의 죽음이 그토록 설게 생각됐다지만 시골 사람들에게는 매일 귀에 익던 공마단 트럼펫 소리가 떠나간 서운함이 그에 못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가 실종된 지 이제 30년. 무대 위 고개사의 몸짓을 고즈넉이 따라가던 우리 소년기와는 달리 이제 무대 위의 사람들은 대중들로부터 포위당한 채 어딜 가도 꼬마들이 몰려들고 사람들이 겹겹이 에워싸서 큰 고역입니다. 돈 많이 버는 것도 좋지만은 겹치기 출연에 방송에 광고 모델에 건강이 상할까 그게 제일 큰 걱정입니다. 일도 많고 계획도 많아서 아예 사무실을 하나 얻었습니다. 매니저, 스크립터, 운전기사, 비서 5명이 함께 일하는데 팬레터를 보랴, 외국 쇼를 참고하랴, 공연 스케줄을 짜랴. 옛날 손님 없어서 무대에서 쪼그리고 자던 일은 떠올릴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 그 연예계 생활 한 20년 이상 된 분들은 부인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애를 어떻게 낳는지, 집에서 뭘 끓여 먹는지,
그렇게 모르고 그냥 유랑생활을 2개월, 3개월씩 그냥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인이 고생이 말이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 집사람도 보면 생각이 나지만 나보다 더 늙어 보인다고. 그러니까 참 그렇게 어렵게 살고 그저 참 뭐 고깃국이라도 먹으려면 명절 때는 아무것도 얻어먹고 그리고 그냥 맨날 새빵 여기 가서 눈치 보고 또 이사 가라고 하면 저쪽 가서 눈치 보고 그냥 그렇게 살던 내가 하루아침에 아파트로 이사를 오고 자동차가 생기고 뭐 아빠 찾는 전화가 오고 뭐 그리고 뭐 참 고기 하나 사 먹는 거 그렇게 신경을 안 쓰게 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달라진 거를 어떻게 뭐 너무나 많은 변화가 와버리니까요. 가는 곳마다 갈채와 환호 속에 묻히는 오늘의 대중 스타. 찢어진 단벌 양복을 기워 입었던 그날이 언제인데 이젠 무사람들의 질투 어린 시선까지 받아야 할 만큼 세월이 변했습니다. 그러나 30 몇몇 해 전 단지 한 끼의 더운 밥을 먹기 위해서 아이를 낳아 산욕으로 부은 몸을 차디찬 가마니 위에 누이고 통을 굴렸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돼지 머리를 놓고 손님 들기를 간절히 기구했던 생존의 가설 무대가 그 시대에 있었습니다. 바람을 타고 햇볕을 따라 어딘지도 모를 양짓쥐는 땅을 찾아서 그들은 천막과 통발과 악기를 챙겼습니다. 아픈 세월이었습니다. 그들의 발길이 닿았던 숱한 강과 내. 그들은 그 강에 흩뿌려져 정처 없이 떠도는 낙화유수였습니다. 유랑시대. 말을 달리고 줄을 탔던 제주가 하루를 살기 위한 몸부림의 제주였던 유랑의 시대. 그 시대도 이젠 멀리 실종된 채 가물거리는 가락에서만 맴돌 뿐입니다.